예, 반갑습니다. 대장암센터 정강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외래에서 보는 이제 다양한 변비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변비약 처방을 하거나 변비 환자들이 엄청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근데 실제 치료는 뭐 마그밀 아니면은 뭐 듀파락 뭐 이런 거, 마이락스 이런 걸로 거의 제한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양한 환자에서 어떤 치료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비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요, 롬 크라이테리아에서 보시면 스트레이닝, 뭐 과도한 힘주기라고 할까요? 과도한 힘주기, 다음에 럼피아드 스툴, 그리고 인컴플리트 이베큐에이션에 대한 센서, 그리고 뭐 손으로 파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계속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수출 프리퀀시가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증상에서 두 가지 이상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변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먼저 들어가 보면요, 34세 여자 환자입니다. 되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최근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변이 샌다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근데 왜 변비로 넣었냐 하면, 이분은 인컨티넌스로 왔지만 또 밑에 보시면 3일에 한 번 정도 대변을 본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희 병원에서 하는 에누레탈 마노미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레스팅에 89, 그다음에 푸시가 98, 그다음에 스퀴즈가 138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하는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들 병원 데이터를 보면 통상적으로 여자분 같은 경우에 레스팅이 한 80에서 100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푸시는 당연히 레스팅 가만히 있을 때의 항문압보다는 대변을 볼 때의 항문압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게 80에서 100이라면 이건 70에서 6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퀴징은 여성분들은 200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138이죠. 이 되게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변비 환자들에서 간혹 보이는 건데, 어쨌든 일단은 이분은 레스팅보다도 푸시가 더 높아졌다는 말은 펠빅 아울리 obstruction 아니면은 우리가 골반 출구 폐쇄형 변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실제 데피코그라피 사진입니다. 보면 직장에서 에날 캐널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 이 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꺾여 있죠. 이렇게 에날 캐널과 직장이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배변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그 에날 캐널과 렉툼에는 이렇게 치골 직장근 때문에 이렇게 이 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을 보게 되면 이 치골 직장근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대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치골 직장근 이완이 안 되면 레스팅 시나 푸시 시나 똑같은 각도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변이 잘 나올 수 없겠죠. 아니면은 뭐 증상이 대변이 가늘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걸 치골 직장근 이완 불능증, 우리 영어로 NR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심할 수 있고, 이 환자분 거꾸로 다시 들어가 보면 완벽한 NRPR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이요. 이 동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정상인의 사실은 데피케이션 모습이었는데 정상이 대변을 보면 이 직장과 항문이 일직선이 되면서 이 항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배출이 되는 모습인데 동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진단이 이렇게 됩니다. 데피코그라피상 NRPR이 심하고 항문이 안 열리고 불완전 배출이 되고, 마노미터상으로는 89, 98의 역설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그리고 138의 낮은 경우입니다. 왜 138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만성 변비 환자들한테서는 사실 관략 끄는 기능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대변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대변을 보면 굳이 항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딱딱한 대변 때문에 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성적으로 이 관략 끄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스퀴징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식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그 첫 번째 치료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처음에 바이오피드백을 6회를 했는데 중간에 팔로블러스가 됐었습니다. 뭐 효과가 없어서 팔로블러스 된 것도 있고, 이분은 이 사이에 그 정신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정신과랑 같이 치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변비는 개선이 됐는데 변실금 증상이 남아 있어서 실콘하고 비오퍼를 이용해서 처방을 하였고요. 이분은 현재는 정상 많이 보존되고 계속 외래 팔로 중이신 환자입니다. 뭐 이게 얘는 별건 없으시고. 다음 2번 환자입니다. 3일 전부터 힘들게 대변 보고 항문이 부어 있어서 왔습니다. 이분은 올해 1월 달에 치액 수술을 받으셨고 로컬에서 2월 달에 다시 피부 꼬리 수술 한 번 더 받으셨습니다. 수술 이후에 생긴 변비고요. 그래서 이분은 마그미를 그쪽 병원에서 드시면서 계속 대변을 보셔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오신 거는 이제 계속 통증이 없어지고 뭐 피도 나고 이래서 이제 오셨는데 다시 방에 검사를 해보니까 얼스가 있고 스웰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시작을 했더니 다시 방에 약간 염증성이 보이지만 농량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만호하고 대피콜 시행하였습니다. 하였고 첫 2개월 동안에 약물 치료, 그러니까 염증 치료하고 했는데 계속 약물 때문에 호전이 있고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째부터는 약물하고 바이오피드백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8번째 바이오피드백을 할 때부터는 약물은 끊고 바이오피드백만 했고 14회의 바이오피드백 이후에는 통증 없고 매일 대변 보시면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노미터 변화를 보시면은 처음 내온 당시 125에 131 이분도 푸시 때 오히려 더 올라가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근데 7번째 바이오 이후에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해지죠. 그리고 13회째 바이오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정상적인 항문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항문 통증은 없어지고 대변도 잘 볼 수 있도록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식생활 습관을 꼭 개선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제일 환자분한테 가장 많이 하는 내용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스트로콜릭 리플렉스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GI 트랙 내에 음식이 들어오면 콜로놀 모틸리티나 페리스탈시스가 증가되고 그래서 변이를 느끼게 되는 게 가스트로콜릭 리플렉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스토막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가장 변이를 많이 느끼지만 실제로 소화된 음식물이 스몰바울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리플렉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데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게 가스트로콜릭 리플렉스입니다. 이거는 좀 더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에서 보면은 이제 이분은 되게 좀 독특합니다. 변비 증상으로 2개월 동안 약을 드셨는데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관장약 뭐 커피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관장을 하면은 대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식사에 약물 섭취는 적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 적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처음에 변비약을 처방해 드리고 식사물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일주일 동안은 관장하지 말고 한번 지내보자고 하고 일주일치 약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관장은 안 하셨고 대변을 2번 정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시원하지는 않았고 물은 많이 드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2주분 드리고 관장은 안 하기로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오셨을 때 이틀 한번 대변 보시고 관장은 전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되게 나무랐죠. 커피를 말도 안 되는 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 그러고 되게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 1개월분 더 드리고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데 아주 환자분은 잘 대변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 커피가 한 30% 정도에서 이 가스트로콜릭 리플렉스를 아주 잘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변 변이를 느끼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마노미터를 해보면 4분에서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4분에서 30분 내에 제일 많이 느끼게 되고 30분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 커피가 락세티브 이펙트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한테 잘못 뭐라 했죠. 효과가 있는 건데 효과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저희 나라에는 아마 없는 것 같고 커피를 이용한 아마 관장약이 미국에는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쓰신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도 있어요. 예? 아 있습니까? 식품도 많이 쓰고 아 식품. 관장하는 거가 음. 개발된 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되게 환자한테 미안하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스르콜리 리플렉스와 연관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IBS하고 연관이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이 가스르콜리 리플렉스가 과하게 오버리액션 되면 당연히 이제 IBS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모텔리티가 증가되면 어브도널 페인이나 디스텐전, 플래튠런스 뭐 이거 뭐 불불 끓는 거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DM 뉴로패시가 있는 환자에서 가스로파레시스가 오면 반대로 펑셔널 컨스티페이션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스로콜리 리플렉스의 다른 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이제 모든 게 가스로콜리 리플렉스를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가스로콜리 리플렉스는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침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가장 많이 활발되고 그리고 먹었을 때 바로 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 환자들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식생활 습관 개선하는 이유가 아침을 꼭 먹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환자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세누사이드 또는 비사코델 이런 것 변비약을 같이 추가를 해주면 변이를 엄청나게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가스로콜리 플렉스의 저희 변비 환자 치료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그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는 보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컨스티페이션 환자에서 우리가 관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7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다들 뭐 크게 개념 없이 그냥 하실 거라 생각을 드는데 이때는 소디움 포스페이트, 우리 솔린 같은 이런 거겠죠 상품명으로. 이제 솔린은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소디움 포스페이트 이네마보다는 따뜻한 물로 이네마 하는 게 가장 좋겠다. 뭐 많이 워터 이네마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70세 이상이 특히나 단순한 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일렉트로인 임밸런스가 있고 하트의 문제도 있고 뭐 콩파스의 문제도 있고 각종 문제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노인 환자에서는 이네마를 물로 해주는 게 좋겠다. 뭐 하나 알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자 이제 이거는 크로닉 컨스티페이션 환자에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첫 번째 오시면 뭐 피지컬 의존하고 오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쓰는 뭐 저도 약을 먼저 써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약을 써서 효과가 없으면 이제 NR 마노미터를 하겠죠. 여기서 이 뭐 결과를 보고 정상이면 또 하지만 저희들은 보통 마노미터와 데피코그라피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하고 만약에 마노미터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콜로닉 트랜짓을 본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장 통과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저희들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많이 하진 않고 뭐 이렇게까지 쭉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뭐 사실 뭐 억수로 복잡해 보이면 별거 없습니다. 쭉 검사해 보면 대충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약을 써야 될지 바이오를 같이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투데이트 해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콜로닉 트랜짓 대장 통과 시간을 보는 건데 그 뭐 증상은 당연히 이 마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마크들이 캡슐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한 10개인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각각 하나씩 먹습니다. 그러면 3일 연달아 먹고 나서 4일째 그리고 7일째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보통 정상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 비워지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로 다 남아있으면 이완성 변비, 콜로니 이너시아나 이런 경우겠죠. 그러면 이제 세그멘탈하게 있는 경우는 경련성 변비 뭐 이렇게 여기서 배출이 안 되면 당연히 직장 여기서 배출을 못 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바이오 피드백이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오버된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들 환자 사진인데 잘 보이도 안 하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였다가 이게 보면 12월 8일이고 이틀 뒤에 찍었는데 보면 거의 직장까지 다 내려오고 그 뒤에 보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정상이고 제가 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을 찾아본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안 움직여서 변비가 생긴 경우를 보기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다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치료는 뭐 이거는 별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변비약입니다. 보면 벌킹 뭐 락사티브부터 해가지고 설펙턴트 그다음에 오스모틱에 이제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투데이트에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다른 환자입니다. 이제 단순 변비가 아니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변비인데 첫 번째 환자는 55세 여자분이시고 일주일 동안 대변을 못 보셨다고 했습니다. 평소 변비가 있었는데 이분은 파킨슨병을 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당연히 렉탈 리그즘을 해보면 별게 없었습니다. 크게 피칼 인펙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마노미터를 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레스팅 58, 푸시 61, 스키즈 77로 아주 다 낮아져 있습니다.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변비입니다. 아주 좀 이것도 독특한 경우죠. 그리고 마노미터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NRPR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 푸브렉탈리스 머슬이 늘어나지 않는 NRPR이 있고 항문도 잘 안 벌어지고 뭐 그런 식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무슨 멘탈 헬스 서비스에서 클로자핀을 가지고 리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 클로자핀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안티사이코틱스로 쓰이는 약인데 이게 이제 파킨슨 디지즈 환자에서 사이코시스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쓴다고 되어 있고 많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바로 컨스티페이션이었고 뭐 이 밑에는 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것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겨 죽는 사람이 아마 요 클로자핀의 사이드가 A 그래뉼로사이토시스가 있나 봐요. 이거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은 수를 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컨스티페이션이 심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예방적으로 변비약을 같이 처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오랫동안 쓰면 여기 보면은 뭐 디제너럴 체인지가 너버가 디제너럴 체인지 오니까 뭐 일시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 여기에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클로자핀 때문에 생긴 변비가 있으면 클로자핀의 용량을 줄이든 아니면 클로자핀을 끊고 다른 대체 약물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잘은 모르지만 뭐 약을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파킨슨 병 자체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쓰는 약물 자체 때문에 변비가 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치료는 마그밀실콘 포탈락으로 일단 치료 먼저 시작했고요. 효과는 있는데 잔비감이 여전히 있어서 바이오피드백을 추가했는데 7번째 하고 나니까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2, 3일 한번 대해 보시고 환자분 아주 호응도 좋으십니다. 지금도 팔로우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다음 환자는 이제 에필랩시입니다. 에필랩시를 한 40년 동안 알았는데 이분은 3년 전부터 변비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습니다. 더 오래 되셨을 텐데 아마 최근에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은 게 3년 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변비약을 계속 드셔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만호 당연히 했겠죠. 만호 데피코를 보면 이제는 뭐 대충 아시겠죠. 193, 251 반대로 움직이는 데다가 193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레스팅 프레즈가 193이면은 거의 이거는 뭐 항물 오므렸을 때의 힘하고 비슷한데 오므렸을 때는 300 가까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냥 항문의 움직임을 보시면 되고 NR 톤도 엄청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데피코를 했더니 당연히 안 열리고 NRPR 있고 배출이 아예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 에필랩시하고 또 컨스티페이션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리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뭐 쭉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하이라이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이유는 에필랩시와 그리고 안티시저 드럭이 이 컨스티페이션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보려고 했던 거고 이 에필랩시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보니까 이리테럴 바울 신드롬이 5배 정도 많더라. 그리고 펑셔널 컨스티페이션도 환자의 3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에서 보이더라. 그리고 이 컨스티페이션은 아기들 에필랩시 환자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같은 동반된 질환들이더라. 여기가 이제 그런데 에필랩시 말고 이 안티시저 드럭 자체도 컨스티페이션을 야기하는 그런 거더라. 그래서 에필랩시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쓰면 에필랩시 자체도 변비를 만들지만 약물 자체에서 변비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치료를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마지막 결론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직까지도 이 에필lep시 때문에 생긴 변비에 대해서 뭐 신경학적으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에는 뭐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는 이제 마찬가지로 포탈락을 먼저 쓰고 했는데 대변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잔변감도 많고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마찬가지로 13회째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보시면 되게 특이합니다. 첫 번째 193, 251, 292였는데 다섯 번째 했을 때 137, 186, 273 전혀 변화가 별로 없죠. 이제 열 번째 했을 때 135, 140 조금 이제 비슷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돼도 관장을 하지 않고도 약만 조금 드시고도 대변이 많이 수월해지셨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에필lep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잘 변화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잘 따라오지를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정상 변화는 있으셔서 지금도 계속 바이오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는 또 이제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환자들이 이 환자랑 그 다음 환자인데 얘는 10살 된 남자 하나입니다. 이런 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을 참는데 대변에 속옷에 묻는다. 이게 이제 왜 2년 전부터 그렇게 됐냐면 얘가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애들이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제 똥냄새 난다고 자꾸 이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되는데 얘는 대변을 한 달에 한두 번 보고 있습니다. 갓난장애 때는 잘 봤는데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변비가 생겨. 이거는 제가 이 EMR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5세 때 이제 너무 대변을 못 보니까 경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CMC를 룰아웃됐습니다. CMC는 이제 컨제니탈 메가콜론이라고 해서 요 간호사분들도 계시니까 그 선천적으로 이 신경결손 때문에 대변을 못 보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룰아웃됐다고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리뷰할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처음 왔을 때 피칼 인펙션 있고 에날톤도 당연히 오래된 변비니까 에날톤 떨어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변비약을 이제 처음에 처방을 하고 화장실 훈련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 화장실 훈련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훈련 시작하고 첫 내원 1개월 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면서 소일링도 안 생기는 게 뭐 며칠씩 있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좋아지니까 얘가 안 왔죠. 한 달 정도 안 나오니까 바로 다시 증상이 생겨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다시 식이 조절, 화장실 훈련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3일에 5일에 한 번 대변 보고 피칼 소일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걸 계속 거의 뭐 한 6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나중에 이거 어린이집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리뷰할 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화장실 훈련만으로 좋아졌습니다. 오세남아입니다. 이 오세남아하고 얘는 엄마가 우리 병원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한 신생아 때부터 거의 변비약을 먹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먹였는데 왜 먹였냐면 얘가 대변을 일부러 참으려고 한다고 엄마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온 그날도 소아과를 한 2군데, 3군데 들렀다 왔습니다. 가면 관장하고 또 약 주고, 관장하고 약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변비라고 하니까 계속 관장하고 약을 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관장하면 대변을 묻히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걸 했죠. 얘의 습관이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챙겨서 어린이집에 가져가면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습관들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배는 되게 뭐 소프트했고 약간 발산 증거되어 있는데 별거 없었고, 사진을 찍었는데 일료수 조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는 5살이니까 만호를 해서 RAIR을 했죠. 이게 렉토 에날 이니비트리 리플렉스라고 해서 아까 CMC 룰아웃 했다는 그거를 마노미터 상으로 우리가 이제 룰아웃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RAIR 포지티브면 일단 CMC는 아니겠다라고 이제 대충 짐작은 합니다. 처음 왔을 때 저번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하도 관장을 많이 해가지고 막 공기만 가득 차 있고 변비약을 먹여가지고
인력수석만 조금 보이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당연히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화장실 훈련을 시켰는데 엄마한테 이제 보상 훈련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시켜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로 얘는 지금 현재 변비약 안 먹고요. 화장실 훈련 시킨 지 일주일, 2주일 만에 바로 대변을 스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변을 억수로 잘 보는 애였는데 엄마가 이제 안 본다고 참는다고 했는데 참는 게 애가 자꾸 변비약 먹고 관장을 시키니까 설사가 질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변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한테 몇 년 동안 변비약을 먹여서 막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참 애기 엄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리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들한테서 우리가 피칼 인컨티넌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리텐티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리텐티브가 있다는 말은 넌 리텐티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넌 리텐티브는 별로 볼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애기들 피칼 인컨티넌스가 리텐티브가 한 80% 정도 이상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애기들 피칼 인컨티넌스인데 왜 변비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이 변비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애기들은 대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변비를 해결하면 이 피칼 인컨 우리 그 옛날에 피칼 소일링 내지는 엔코프레시스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요즘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애기들 변비가 오는 세 가지 피리어드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애들을 이제 시리얼이나 솔리드 푸드로 바꿀 때 음식을 바꿀 때 변비가 생기고 이제 토일릿 트레이닝을 보통 우리가 3살 뭐 유아기 때 뭐 2살 3살 때 하는데 이 시기에 변비가 잘 생기고 잘못된 토일릿 트레이닝을 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를 스타트할 때 또 변비가 생깁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사이코소셜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퍼레이션에 대한 불안입니다. 분리 불안이라 그러죠.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분리 불안. 그리고 잘 먹고 잘 놀다가 갑자기 내가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야 되는 스케줄 체인지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트레스로 와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요 세 가지 피리어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뭐 통증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오히려 대변을 더 참으려고 하고 요 보면 스툴 위더블링이 또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컨스피레이션이 잘 생기고 컨스피레이션 때문에 나중엔 대변 지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토일릿 트레이닝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을 잘 섭취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스케줄대로 딱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잘 했을 때는 긍정적인 뭔가 보상을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절대 오버 컬렉션에 대한 이렇게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버 컬렉션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막 말로 질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니 이제 뭐 닭 안 사줘 뭐 잘못됐으니까 뭐 안 해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토일릿 트레이닝만 잘해도 애기들은 얼마든지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몇인가요? 사실은 이분은 전형적인 변비 환자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금방 끝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대변 보는 분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보면 이제 마모미터는 아시겠죠? 반대로 항문이 움직이고 있고 전형적인 NRPR의 환자였어서 보시면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검사 시간이 17분 11초였는데 이게 4분 뒤의 모습이랑 4분 전의 모습하고 사진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4분 동안 이분은 대변을 단 1도 배출을 시키지 못했어요. 아예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NRPR이 심하고 항문이 열리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바이오피드백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오피드백하고 아직까지 증상이 있고 두 번째하고 대변 잘 보시고 세 번째하고 보시면 167, 197이 됐던 게 93, 824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세 번째하고 좋아지니까 쉬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쉬고 계시고 정상적이면 다시 오고 그러니까
이분은 약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피드백만으로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피드백은 사실 저희들 NR 마노미터 기계인데요. 마노미터 기계를 가지고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합니다. 항목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